FA 특집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의 이지영 선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선수는 굉장히 과소평가받는 선수입니다. 동시대의 양의지 선수처럼 공수에서 완전 무결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강민호 선수처럼 한 시즌에 35홈런을 치는 어마어마한 장타력을 보여준 적도 없고, 그렇다고 SK의 이재원 선수나 같은 팀의 박동원 선수처럼 타격에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거든요. 공격면에서 특히 장타가 아예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저평가를 받는 원인이 됐고, 실제로 3번의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끌었음에도 한 번도 포수 골든글러브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삼성의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롯데에서 강민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주전 포수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삼성 왕조의 당당한 주전 포수였죠. 강민호 선수의 영입만 아니었어도 키움 히어로즈로 이적할 선수가 아니었죠. 말씀대로 공격력에서는 확실히 약점이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네, 그런데 이건 타격을 이야기할 때 얘기고 포수 수비만 놓고 이야기하면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비력에서는 거의 완성형 포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리드도 굉장히 좋고 블로킹도 잘하고 강견이라 도루 저지도 잘합니다. 당장 포수 수비를 매우 중시하는 야구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지영 선수를 굉장히 높이 삽니다. 이지영 선수가 2013 시즌부터 삼성의 주전 포수 자리를 꿰찼는데 왕조 시절 삼성 마운드를 보면 굉장히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배영수 선수처럼 포수를 정말 배려해주는 유형의 투수도 있었지만 포수를 괴롭히는 유형의 투수들이 더 많았어요. 원래 주전 포수였던 진가병 선수는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게 나이 자체가 선배니까 투수들을 위계질서로 찍어 눌러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지영 선수는 거의 대부분 투수들에게 후배였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를 빚지 않고 마치 엄마가 된 것처럼 부드럽게 리드해서 왕조를 2년이나 연장시켜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당장 삼성 왕조 시절의 선발 투수진을 이끌었던 윤성환 선수만 두고 보더라도 마운드 위에서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 되고는 하는 투수인데, 말씀대로 후배 입장에서 그런 투수까지 보듬어가면서 경기를 운영했다. 이건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키움이 박동원 선수와 이지영 선수를 거의 동등하게 기회를 줬는데, 포스트 시즌에 갔을 때는 요키시 선발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지영 선수가 포수 마스크를 썼단 말이죠. 타격에서는 분명히 박동원 선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지영 선수에게 포수 마스크를 쓰게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지영 선수가 수비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포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역시 포수라는 포지션이 센터라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다 보니 큰 경기에서는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 좋은 선수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어떤 감독이어도 그 상황이라면 박동원 선수보다 이지영 선수를 우선 배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총평을 해주시자면요. 일단 나이가 86년 2월생이라서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35이 됩니다. 예년 같으면 타팀 이적이 쉬운 상황은 아닌데 롯데가 워낙 포수 영입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비는 완벽에 가깝고 공격면에서도 장타가 없다 뿐이지 단타는 꾸준히 쳐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김태군 선수보다는 좀 더 시장 가치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SK 와이번스의 김강민 선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정말 리스펙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어요. 김강민 선수가 82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38살이에요. 그런데 우승권팀의 주전 중견수를 맡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당장 김강민 선수와 함께 SK 왕조의 주춧돌을 놓았던 정근우 선수만 봐도 김강민 선수와 동갑인데 이제는 이루수의 짐을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고의 이루수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제는 자기 포지션 수비에서 부담을 느끼는 건데, 김강민 선수는 아직까지 주전 중견수를 맡고 있고 노소야의 모습을 크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뛰어나다는 얘기고요. 수비만 뛰어난 게 아니라 공격도 여전히 출중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수가 적어서 그렇지 OPS 9할을 찍기도 했고요. 올 시즌은 역시 공인구 교체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OPS 7할 미만으로 내려갔지만 단타를 꾸준히 쳐주면서 하위 타순에서는 여전히 유력적인 면모를 가진 선수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렇죠. 김강민 선수가 짐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수에서 짐승 같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중견수인 김강민 선수의 시장 가치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실력 자체만 놓고 보면 준척급 계약도 가능하겠지만 역시 문제는 나이죠. 내년이면 39살이 됩니다. 최근 한국 프로야구가 전반적으로 베테랑을 홀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타팀 이적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결국 SK가 얼마나 대우해주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옳겠죠.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팀에 얼마 남지 않은 왕조 시절의 공신 중 한 명이라는 배경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LG 트윈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송은범, 진해수, 오지환 선수를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송은범 선수는 이번이 두 번째 FA입니다. 2015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기아에서 하나로 이적하면서 총액 34억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송은범 선수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는 것이 작년 시즌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딱 FA를 맞이했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 계약할 수 있었는데 2017 시즌에 많이 등판하지 못했던 탓에 1군 등록 일수가 모자라서 FA 신청 연도가 1년 늦춰졌고 올 시즌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감안해야 할 점은 일단 올 시즌 송은범 선수의 부진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작년 시즌이 끝나고 연봉 협상을 할 때 하나의 박정훈 단장이 송은범 선수의 연봉을 절반 수준으로 깎아버렸거든요. 팀 내 연봉 효과 1위였는데 말이에요. 송은범 선수 에이전트가 이게 말이 되냐고 항의를 했는데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깎은 이유가 올해는 잘했지만 그동안 못했어서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다음에 권혁 선수가 연봉 협상을 하는데 권혁 선수는 그동안 잘했던 선수잖아요. 그러다가 부상 때문에 못 나온 경우라서 박정훈 단장도 말대로라면 권혁 선수의 연봉을 깎으면 안 되죠. 그런데 권혁 선수 연봉도 후려쳐버린 겁니다. 사실 아무 원칙도 없었던 거고 그냥 깎고 싶으니까 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원칙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운영을 보여줬었던 박종훈 단장이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운영은 LG 시절부터 참 말들이 많았었고요. 네, 오죽하면 배영수 선수를 강제로 은퇴시키려 하면서 내가 볼 때 너 은퇴해야 돼 이런 이유를 댔겠어요. 어쨌든 송원범 권혁 연봉 협상 때 팀 내 베테랑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용기 선수가 총대를 메고 항의하면서 결국 활동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 건데 송원범 선수도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사기가 확 죽은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시즌 중에 고의로 태업을 했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일단 굉장히 의욕이 떨어진 상태였고 몸관리도 부실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LG만 하더라도 차명수 단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로 인해 팀 역시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송범 선수도 지금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 상황이고 내년 시즌 준비도 아주 활기차게 하고 있어서 내년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기아의 윤성민 투수와 함께 국내파 우한 정통파 투수 투톱으로 불렸었던 송은범 선수입니다. 이번 FA 총평을 하시자면요. 나이도 있고 올 시즌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고 팀 내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것도 어렵겠죠. 다만 송은범 선수도 합리적인 환경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진해수 선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진해수 선수가 첫 FA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투수죠. 기아에서 데뷔해서 SK로 트레이드 되었고 두 번째 트레이드로 LG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SK 시절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LG로 이적하면서 꽃을 피웠습니다. 좌투수 상대 스페셜리스트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것이죠. 2017 시즌에 홀드왕을 기록하기도 했고 2018 시즌에 부진에 빠지면서 성적이 폭등했지만 올 시즌 다시 안정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크게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평균 구속도 141km 정도로 리그 평균 수준이고 구위도 괜찮은 데다가 제구도 나쁘지 않고 주요 구종이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로 조금 단조롭지만 좌타자 상대 스페셜리스트라는 역할을 고려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도드라지는 장점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평균보다 조금 높은 평범하게 좋은 투수라고 할까요? 만약 FA 등급제가 현실화되었다면 모를까? 오늘날같이 시장이 차가워진 상황에서 진해수 선수를 영입하려고 보상 선수를 내어주는 팀은 아마 없을 겁니다. 86년생으로 내년이면 35살이 되는 나이도 걸림돌이죠. 결국 LG가 얼마나 대우해주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오지환 선수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지환 선수는 앞선 두 선수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나이부터 90년생으로 젊습니다. 이제부터 전성기를 구가할 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환 선수는 상당히 과소평가돼서 그렇지 생각보다 훨씬 좋은 선수입니다. 일단 당장 WAR만 봐도 올 시즌 유격수 중에서 오지환 선수가 2위거든요. 1위는 당연히 김한성 선수고요. 물론 스태티지의 WAR 수치가 조금 논란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거든요. 그 자료가 공수를 모두 통합한 기준으로 오지환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유격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비도 아주 안정적입니다. 범위 자체도 넓고 핸들링이나 송구도 아주 뛰어나죠. 공격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전 유격수로 거듭나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번의 시즌을 치르면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것만 5번입니다. 잠시를 홈구장으로 쓰면서 말이죠. 일부 언론과 극성스러운 야구 팬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집중해서 받았기 때문이지 가만히 살펴보면 수비도 좋고 파워툴 또한 갖추고 있는 아주 좋은 유격수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심지어 타고 투저가 극에 달했던 2016 시즌에는 20홈런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한 번도 3할의 타율을 기록해본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장타툴은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막 신체적 전성기에 접어든 나이에 평균 이상의 타격에 장타툴이 있고 안정적인 수비를 가진 유격수. 사실 지금처럼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을 만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토록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언급하신 대로 오지환 선수가 대다수의 야구 팬들에게 비호감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병역 특례를 받으면서 비호감 이미지가 극에 달하게 됐어요. 거기에 오지환 선수의 아내분께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호감 이미지가 하늘을 뚫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력 자체가 평가절하된 강형에 강하고 워낙 악플을 많이 받는 선수다 보니까 실력이나 영입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타구단의 영입 리스트에서 지워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수비 안정성이나 가지고 있는 타격 재능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팀에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차명수 단장이 50억이라는 금액을 이야기하면서 오지환 선수가 욕을 더 먹었는데 이야기는 사실 욕을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인가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지환 선수의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차명석 단장이 50억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무슨 50억은 50억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오지환 선수가 5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지환 선수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경고성 멘트라고 봐야죠. 우리 애니까 건드리지 마라. 얘를 데려가려면 최소한 50억은 생각해라 라고 엄포를 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한 팀의 단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멘트고 팀의 핵심 선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단장으로서 해야 하는 멘트였을 수도 있는데 오지환 선수가 워낙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비난을 받은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가치가 출중한 매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오지환 선수의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센터라인이 약한 팀에서 충분히 노릴 수 있을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야구 팬들이 흔히 말하는 탈지효과라는 용어가 있는데 박병호, 이성열, 정희용 같은 LG 출신 거포 유망주가 타 팀에서 진정한 홈런 타자로 거듭나는 것을 희화화하는 명칭이에요. 명칭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지환 선수도 의외로 이적 이후에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분명히 장타툴이 있는 선수거든요. 다만 영입을 생각하는 팀이라면 차명석 단장의 엄포처럼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베팅해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아 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쟁이 붙을 경우 LG도 오지환 선수 잔류를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내놔야겠죠. 더 이야기가 길어지면 시청자분들이 듣지 않을 테니 남은 선수들은 다음 화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FA 특집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도 참 재미를 느끼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화 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번 FA의 최대어죠. 안치홍, 전준호, 정우람 선수가 모두 나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